그럼 이제 여러분, 자,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나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쵸?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면 어때요? 나만, 여기를 공부 안 하면 어때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어때요? 나만 틀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정보를 내용적, 질적 측면이 아닌 어떤 형식적, 양적 측면으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여러분? 자. 내용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의미론적이란 말이고 이게 질적 측면이란 말이다 라는 거죠. 형식적, 양적 측면과 내용적, 질적 측면이라는 게 어때? 반대되는 말이야 이거는. 자, 정보를 사상의 불확실성을 어때? 감소시켜주는 요인.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엔트로피잖아, 그렇지? 엔트로피를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정의한다. 자, 정보의 팽창에 대한 낙관론적 견해다. 왜 낙관론적 견해예요? 정보가 늘어나면 어때? 엔트로피 감소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낙관론적 견해야. 그렇죠? 긍정적 의미 부여와 원천을 제공한다. 여기서 의미 부여 이렇게 해서 어때? 질적이란 말이 아니야 이거는. 그치? 그냥 긍정적이란 말이다 이거는. 자, 정보는 사회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 가공, 저장, 전달된다 라는 거지.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이거는. 자, 정보는 새로운 지식을 의미하므로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때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 엔트로피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와 통신의 기술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진다.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어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정보 및 통신공학의 발달에 이론적 기틀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에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 자, 정보 사회론적 관점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얘는 어때요?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자원으로. 정보를 자원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게 떨어졌네. 그러면,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데, 마르크스 있잖아요, 여러분. 마르크스는, 자, 원시 공산제에서, 자, 고대 노예제 사회로 변했어요. 고대 노예제로 변했고, 자, 여기서 어때요? 중세 봉건제다. 중세 봉건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예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뭘로 간다고 했어요? 사회주의 사회로 가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 다 인정하지 않지만, 그냥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건 누구라도 인정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현대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뭐 농사는 안 지었으니까 원시공산제 사회에서는 이걸 농업사회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어때요? 이거를 산업사회라고 하고, 여기를 어때요? 정보사회라고 한다라는 거죠. 정보사회라고 한다. 자, 그러면 농업사회에서는 어때요? 여기는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자, 토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토지가. 그치?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는 어때? 공장이나 기계가 중요했다. 공장이나 기계가 중요했다. 여기는 어때요?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지식, 정보가 중요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토지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잖아. 여기서는 공장이나 기계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 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경제학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어때요? 여기서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죠. 생산 요소. 그렇지? 생산 요소. 생산 요소라고 했을 때 생산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노동, 자본,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잖아.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이거 자원이라고 표현한 거야. 자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보가 뭐가 되었다? 이제 지식과 정보가 어때요?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어때요? 음식점이라도 있어야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음식점을 꼭 갖고 있지 않아도 정보사회에서는 어때요? 어디 가면 맛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줘도 어때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그치. 재화나 어때?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원,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등장한 정보사회론 또는 어때요? 탈산업사회론. 왜 정보사회론을 탈산업사회론이라고 하겠어요? 산업사회를 탈피했다는 게 정보사회잖아. 그치? 자, 그래서 탈산업사회론이나 어때요? 정보사회론이랑 같은 말이다. 자, 주로 이제 벨은 어때요? 탈산업사회라고 말했어. 자, 지식이 사회의 주된 재화 또는 어때? 생산 요소. 동그라미 쳐. 재화와 생산 요소를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재화 또는 어때? 생산 요소로 등장하는 사회로 사회 변화의 추세를 묘사하고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에게 어때? 가장 친숙한 관점이죠. 자, 정보 자원은 어때? 기존 자원의 한계, 저성장, 실업,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석유 파동과 에너지 위기, 환경 오염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자원의 동그라미 쳐. 자원으로 어때?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커다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정보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때? 생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에요. 자, 그럼 대표적 학자가 어때요? 이제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인데 정보 자원의 생산 및 재생산은 어때요? 연력학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압축할 수 있고 대체 및 이동이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어디에 속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에 속한다는 걸 아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정보도 공장이라면, 그치? 공장이라면 얘는 어때요? 연력학 법칙 같은 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치?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압축할 수 있고 어때? 대체 및 이동이 가능하며 뭐 누설되기 쉽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는. 자, 그 다음에 자, 톰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가변 비용이 거의 없다.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어때요? 가변 비용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노동이 가변 비용이지, 그치? 자, 고정 비용이라는 건 어때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공장이나 이런 게 고정 비용이잖아. 근데 우리가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어때? 가변 비용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생각해보면 자동차는 어때? 고정 비용도 크지.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어때? 자동차 한 대 만들 때마다 어때요? 노동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윈도우 10 같은 거 생각해보면 한 번 만들 때는 어때요? 윈도우 10도 뭐 1조를 넘게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1조도 더 들었을지 몰라. 어쨌든 1조를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다음부터 찍는 거는 어때요? 그럼 복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사람이 거의 들어가지 않잖아. 그래서 고정 비용, 그치? 윈도우 10을 개발하는 어때요? 우리 컴퓨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두 번째 생산물부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때요? 생산 요소의 관점, 자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어때? 가변 비용은 거의 없다라든지, 또는 연력학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압축할 수 있고 대체 및 이동이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공장을 공유한다는 건 좀 어렵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저 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자원으로 보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특징을 봐봐, 여러분.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재화, 수단, 요소, 자원, 생산 요소나 자원으로 본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은 어때요? 확대, 압축할 수 있고 대체 이동이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공유 가능하다라고 하면 위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클리브랜드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화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건 뭐예요? 얘는 우리가 치안 유지 서비스나 어때요? 국방 서비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고 사지는 않잖아. 그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과 구별할 때, 그치?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정보가 뭐가 되었다? 정보 자체가 상품이 되었다. 아니, 상품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보면, 자, 물질적 재화가 어때요? 부의 원천이 아니라 지식 정보와 같은 어때요? 그쵸? 지식 정보와 같은 정신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다. 부의 원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산 요소다, 자원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토지를 가져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건
정보와 지식이 뭐가 된다는 거야. 공장같이 생각된다. 생산 요소처럼. 자, 산업사회의 양대 생산 요소였던, 그치? 생산 요소가 나오는 거지. 노동과 자본이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으로 대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사회론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우리 지식을 뭐라고 보는 거야? 노동이나 자본처럼 보는 거다. 그치? 이걸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원으로 본다는 말이다. 라는 거죠. 그럼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정보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한다. 라는 거는 뭐와 구별하는 거야, 이거는? 정보사회론적 관점과 구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자원이라는 거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 자원일 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상품도 된다. 라는 게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 자, 정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는 자질. 가치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가치는 뭘로 나타내는 거죠? 가격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가격, 상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말이 나온 뭐다? 얘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 그치? 상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때? 부와 빈곤, 지배와 굴욕의 명암이 엇갈리고 보다 많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생성되기도 한다고 본다. 자, 이건 생각해보는 거야. 이거는. 자, 여러분, 경제학에는 있잖아요. 경제학에는 주류 경제학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대학에서 이제 배우는 뭐예요? 우리가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것들이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 어때? 경제학에는 또 뭐도 있냐 하면, 마르크스 경제학도 있어. 그치? 자. 그 실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디에 속하는 거야?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 속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그치? 전혀 맞지 않는 두 내용이 어때? 여기 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뒤에 가면 어때요? 사회 구조론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위에는 그치? 정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둔다든지 자원이 아니라 어떤 상품으로 취급된다. 뭐 여기 이 관점에 대해서도 어때? 이 마르크스 경제학자들도 다 인정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 누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와 빈곤, 지배와 굴욕의 명암이 엇갈린다. 이렇게 나오면 경제 불평등 문제도 어때? 여기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그치? 두 가지 관점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하나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 학자예요. 그치? 자, 해잉턴이라는 사람은 어때? 정보는 의사결정자의 행동 선택에 도움을 줄 때 효율성을 지닌다라는 거죠. 자, 그 어떤 게 더 좋은 상품이냐 이런 말이잖아 이거는. 그치?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얘가 어디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거는 경제학적 관점에 들어간다.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 들어간다는 거다. 그래서 의사결정자의 행동 선택에 도움을 줄 때 어때? 효율성을 가진다. 이 좋은 상품이다. 라는 뜻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정보의 가치는 어때? 의사결정 행위 변화의 가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치? 야,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얘는 정보를 상품으로 보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때? 이게 공장으로 본다는 얘기야? 상품으로 본다는 얘기야? 상품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치? 자, 얘는 정보가 상품인데 이 상품이라는 건 어때?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얘랑 가장 헷갈리는 게 뭐예요? 앞에서 봤을 때, 그치? 정보는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어때? 가변 비용이 거의 없다. 이거 하고, 그치? 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며 어때?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얘가 이제 자꾸 헷갈릴 수 있잖아. 그쵸?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가변 비용이 거의 없다는 정보 사회론적 관점. 그쵸? 자,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어때? 무한 생산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는다는 얘는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으로 얘는 상품으로 보는 관점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 특징을 봐봐, 여러분. 특징.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요. 공공재적 성격으로 보는 건 뭐였어? 이거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공재적 성격과 또 당연히 있고, 그렇지? 사유재적 성격을 동시에 소유한다.
이제 상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치? 자, 자원이 강조되면, 그치? 공공재적 성격. 자원이 강조돼. 자원이 뭐예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잖아. 공공재적 성격이고, 상품이 강조되면 어때? 사회적 성격이 부각된다라는 거죠. 정치 경제학적 관점은 어때? 두 가지로 다 본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다 본다. 사회적 생산관계의 구조가 어때?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동을 결정한다. 얘는 잘 보세요. 사회적 생산관계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사회적 생산관계가 뭐냐. 자, 고대 노예제 때는 어때요? 여기는 귀족이 있고 여기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중세 봉건제 때는 어때? 여기 영주가 있고 어때? 여기 농노가 있었다. 농노가. 근대 자본주의에는 어때? 여기 자본가가 있고 여기 노동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있었다.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관계. 영주, 농노, 귀족, 노예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관계라고 한다. 그치? 그러니까 귀족과 노예의 관계, 영주와 농노의 관계,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는 뭐야? 지배, 피지배 관계 또는 억압과 착취 관계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의해서 어때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생산관계인데 이런 생산관계에 주목하는 건 뭐야 이거는?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는 어때요? 주류 경제학적 관점도 있고 마르크스 경제학적 관점도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야? 마르크스 경제학적 관점도 다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사회적 생산 관계의 구조가 어때?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뒤에 가서 또 나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어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라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기본적 생산관계의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사회의 가능성 측면을 그치? 가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제 왜 이제 이런 거냐면 특히 이제 3번, 4번을 묶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이걸 사회 구조론이라고 할 거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농업사회가 있고 어때요? 산업사회가 있고 정보사회가 있어요. 정보사회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정보사회가 어때? 산업사회와 완전히 다른 사회다. 그렇지? 다른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절론. 뒤에 가서 나와. 뒤에 가서 또 할 건데, 단절론. 또는 어때요? 기술 결정론이라 그래. 기술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어때요? 자, 기술이 사회 변동에 어때? 그 독립 변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매우 다르다는 거야. 매우 다르다. 근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 지금 정보사회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이것도 뭐라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자, 기본적 생산관계의 동질성. 정보사회가 된다고 해도 결국 자본과 노동자 관계잖아.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기본적 생산관계가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보사회가 어때요? 산업사회 연장으로 본다는 거야. 그치? 정보사회에 대해서 뭔가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과소평가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마르크스주의자들 나오면 뭐예요? 얘는 마르크스주의자들 나오면 정치 경제학적 관점. 이해하셨죠?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정치적 사회적 현상으로 연장시켜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니까 얘네는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생산 관계에서 그 국가를 뭐라고 보느냐. 국가를. 그치? 자, 얘를 이제 부르주아 위원회라고 보면서 국가라는 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는 봉사한다?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봉사한다. 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에 종속돼 있다라고 생각해. 그치?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생각해보면, 뭐 대통령이 허수아비야. 그치? 거기 뭐 대재벌들이 어때요? 맨날 나와가지고, 거기 그치? 비밀 장소에 가서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결정되고, 이런 거. 음모론이지만, 이제, 그치? 음모론 나쁜 거다. 그쵸? 음모론 나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정치적, 사회적 현상으로 연장시켜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시각을 제시한다. 그치?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어때? 이건 다 뭐예요? 사회 구조론적 관점.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구체적 삶에 기반해서 어때? 정보사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절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7번 평가할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기고. 자, 여러분 상품이 되려면 어때? 가격이 측정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평가할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기고 정보의 내용을 어때? 돈의 잣대로 대체함으로써 인상적인 어때? 통계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가 어떤 것에 관한 것이라는 사고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건 뭐에 대한 거야?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다. 그렇지? 비판.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학적 관점은 두 가지, 그렇지? 두 가지 경제학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때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었다. 근데 다 뭐예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 속한다. 그럼 의미론적 관점이죠. 의미론적 관점. 자,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새로운 유형의 사회라는 주장에 반대. 이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정보에 대한 상식적 이해에 기반한, 그렇죠? 자, 의미론적 개념에, 그렇지? 의미론적 개념에 특정 쟁점, 분야, 특정 경제적 과정에 대한 어때요? 정보가 새로운 시기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기 말이 이제 어려울 때, 자, 이제 생각해봐. 자,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자, 의미는 뭐에 따라서 상황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여러분도 생각해봐.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의 정보사회론과 지금 정보사회론의 의미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의미라는 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특정 이런 말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특정 쟁점이나 분야, 특정한 경제적 과정에 대한 어때 정보가 새로운 시기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이게 의미론적 관점이 되는 게 특정 나오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대표적 학자로는 누가 있어요? 다프트라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자, 정보는 의미 있는 자료로서 어때 수신자의 행위를 바꾸는 자료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어때요? 의미 있는 자료다. 그 의미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바톨이라는 사람도 있고 마틴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 의사결정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그렇지? 분석 처리된 자료. 의미 있다. 그럼 어때? 의미론적 관점이에요. 웹스터, 정보는 의미가 있으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를 제시한다. 자,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어때? 의미론적 관점. 너무 쉽다 이거는, 그렇죠? 자, 그 로작이라는 사람도 자 보세요. 문명화 과정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핵심적 사고는 정보에 기반을 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사고와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질적 관여가 어때요? 정보에 대한 양적 접근에 앞선다. 질적 관여가, 그치? 의미론적 관여가 양적 접근에 앞선다라고 하면 뭐예요? 의미론적 관점이다. 자, 정보는 의미론적 내용에 관계없이 어때요?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기 위하여 부호화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방식. 이건 뭐예요? 이게 셰넌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치? 셰넌. 그래서 정보 이론적 관점에 가장 반대하는 게 어때요? 의미론적 관점이니까 방식으로 정보를 탈의미화시켜 다루는 방식이 갖는 위험성을 좀, 그렇지? 지적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비판이야? 얘는 정보 이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정보 이론적 관점, 정보 이론이, 그치? 양적 처리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중요성을 간과하는 치명적 오류를 지닌다고 경고한다. 이게 누구예요? 로작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얘는 의미론적 관점이 되는 거예요. 자, 특징, 정보를 내용적, 질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정의한다. 근데 사실 내용적이란 말이나 질적이란 말이나 의미론적이란 말이나 어때?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앞으로 의미론적이 나오면 어때? 질적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의미론적이다. 그치? 내용적이다. 자, 얘는 사회과학에서 어때요? 통일되게 사용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어때? 국가정보학에서도 어때? 그치? 자, 의미론적, 질적 나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질적 나오면 어때? 의미론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일반론적, 양적, 그치? 일반론적, 양적 정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 보세요. 얘는 상황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 상황이란 말의 반대말이 일반론적이란 뜻이잖아. 그치? 얘는 특정 상황에서만 어때? 의미가, 구체적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일반론적에서는 어때요? 보편적인 게 있는 거잖아. 그치? 보편적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론적 양적 정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로작에 의해서 제기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보면 데이터가, 그치?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사실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는 데이터, 정보, 지식을 구별하지 않아, 얘는. 아시겠어요? 그냥 어때? 비트로 표현될 수 있는 건 다 뭐예요? 정보라고 하는 거니까 데이터나 특히 정보는 어때? 구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때요?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평가되지 않은 거니까, 그치? 얘는 어때?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데이터, 정보, 지식을 어때요? 엄격히 구별하는 관점이 뭐예요? 이게 의미론적 관점이다. 자, 그래서 데이터, 자료, 정보, 지식, 지혜와 같은 어떤 현상을 차별화해서 구별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의미론적 관점. 그러니까 모든 정보에 관한 관점에서 전부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중요하다. 자, 특히 구별하지 않는 게 어디야? 이게 정보 이론적 관점이다. 그치? 사실은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나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어때? 그냥 상품화 될 수 있으면 다, 또는 어때?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다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라고 하는 거다. 여기서도 어때요? 데이터나 정보를 그렇게 막 엄격하게 구별하진 않는데 이제 어때요? 얘는 의미가 없는 거, 얘는 의미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의미론적 관점이 어때? 데이터, 정보, 지식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관점이다라는 거. 이게 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정보에 대하여 어때? 소유하는 것과 어때? 알게 되는 것을 구별한다. 자, 이제 잘 생각해보지. 쉽게 생각해보면 내 휴대폰에 담겨있다는 건 내가 소유했다는 거잖아. 그치? 어이, 자꾸 부딪히네. 자, 이게 내가 담겨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 알게 되는 것과 다르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근데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는 어때? 그런 걸 구별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소유하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을 구별한다라는 게 어때? 의미론적 관점. 자, 또, 질적 관점이라고 하면 어때? 의미론적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이게 정치 경제학적 관점 같은 거 생각해보면 뭐 시대를 어때? 크게 역사적으로 나눠, 그치? 근데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그런 거 생각, 그치? 개인이라는 게 어때요? 역사에서 개인을 연구하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일상이란 말이 나오면 뭐다, 얘는? 질적, 의미론적 관점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쵸?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주요 관심사는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치? 일상이란 말이 나오면 아, 이게 의미론적 관점이구나 라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정보의 특성이에요. 정보의 특성이다.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 정보의 특성이 있는 거야. 이제 정보의 특성. 자, 여기서는 이제 굳이 그치 여기서 이 특성 중에서 얘는 어때요? 정보 사회론이고 얘는 어때? 정보 이론이고 얘는 어때요? 그렇지,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걸 뭐 구별했었는데, 자, 그냥 기억나면 하는 거고, 이제 정보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자원으로서의 정보다. 이제 이걸 강조하면 뭐가 되겠어요? 얘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정보 자원 자체의 가치보다 어때? 다른 자원들과 결합해 그 가치가 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보 자원은 그치? 얘는 자, 자체의 가치보다는 어때? 다른 자원들을 결합할 때 그 가치가 배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보는 게 어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인 것 같아요. 그치? 정보 자체를 팔아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다른 자원들과 결합해서 생산 요소로 작용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어쨌든 이게 자원으로서의 정보예요. 자, 자원으로서의 정보는 어때? 분배해도 감소되지 않고 새로운 사용자에 의해서 어때?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서비스를 여러분한테 제공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저의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준다고 해서 나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 이해하셨죠? 뭐 그런 말이다. 그래서 정보는 분배해도 감소되지 않고 새로운 사용자에 의해서 어때?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보는 생산, 가공, 판매가 가능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이 가능.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거는 뭐 자원으로서의 정보니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3번 같은 게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상품도 뭐 사실 자원에 포함될 수 있지. 우리가
자원과 상품을 어때요?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관점이냐 이럴 때 그런 거고, 여기서는 어때? 그냥 이것도 어때? 자원으로서의 정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상품으로 취급 가능하다. 자, 정보는 역동적 자원으로 어때? 정보 교환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죠? 자, 정보는 자기 규제적이고 자체 조직적이므로 어때? 정보가 융합이 용이해.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융합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치? 임용돼서 차를 하나 샀는데, 아빠 차가 있어요. 그걸 뭐 융합하려면 안 되잖아. 근데 어때요? 아빠 지식하고 내가 지식은 어때요? 융합할 수 있잖아요. 그치? 예, 쉽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보는 역동적 자원으로, 자, 정보 교환과 통제, 그게 아니고, 자기 규제적이고, 자체 조직적이므로 정보가 융합이 뭐 용이하다. 자. 한 사회 내에서, 그치? 정보를 통제하고 분배하는 사람들은 세력을 가진 집단으로 어때? 새로운 정보 계층을 생성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정보는 소멸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 지식 개발에 재사용되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최근에 여기서 시험에 난 적은 없는 것 같아. 이해하셨죠? 자, 최근에 안 나는 건 어때? 대충 본다라는 거, 대충 본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상품으로서의 정보다. 그쵸? 상품으로의 정보. 공익적 목적의 무료 정보에서 어때?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유료 정보까지 다양하다. 그치? 사실은 어때요? 상품이라고 하면 어때? 유료 정보가 되는 건데, 유료 정보까지 뭐 다양하다. 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 사실 이건 아까 봤죠? 얘는 뭐였어요? 이런 말 나오면, 아,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맞구나라는 걸 생각한다. 자,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는 계속 사용하면 어때요? 감가상각되잖아, 그치? 근데 정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거야.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자, 물론 공장이나 기계도 어때? 감가상각이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어때? 상품이다. 우리 정보사회론에서는 상품이라고 본다. 저장을 통하여 어때? 장기간 보존이 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 재화와 구별되는 정보, 여기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났어요. 최근에도. 여기는 어때? 중요하다. 얘는. 그 무형성, 그치? 정보 자체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유동적이다. 이게 당연하잖아. 그쵸? 자,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적시성, 모든 정보는 어때? 전달 속도와 획득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쵸? 이게 적시성이라 그래. 얘를 적시성이라고 하고, 독점성이에요. 자, 정보 공개보다는 반공개. 그치? 자, 반공개보다는 비공개 정보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지. 이게 독점성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넘겨서 생각을 해봐. 넘겨서. 자, 비소모성이죠. 비소모성. 자, 타인에게 이전에도 여전히 남아서 어때요? 하나의 정보를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모되지 않는다는 건 어때? 다른 사람한테 어때? 팔아먹는다고 해도 어때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지. 자, 이걸 뭐 비이전성이라고도 한다. 그쵸? 비이전성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가치의 다양성이다. 그치? 정보 이용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가 존재한다. 자, 뭐 자기 조직성이 있어요. 아까 자기 조직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보는 결합 가공되어 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가 형성되는 정보가 융합이 발생한다. 그치? 우리가 정보가 융합이 발생한다가 뭐예요? 이게 자기 조직성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누적 가치성, 정보는 생산 축적되어 누적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한다. 이런 건 뭐 알 수 있지. 누적 가치성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비분할성, 정보는 항상 데이터의 집합체로 전달되고 사용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그치? 자, 이게 뭐, 그치?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결과 지향성이 있어요. 정보는 노력의 세계가 아니고 결과의 세계다. 그치? 노력의 세계가 아니라 결과의 세계다.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휴대폰을 새로 샀거든? 휴대폰을 새로 샀는데, 휴대폰은 사용해보지 않아도 스펙이 딱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성능이 빠르냐, 또는 어때요? 데이터 용량이 얼마나 많으냐, 그치? 저장 공간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잖아. 근데 정보는 어때요? 활용해보지 않으면 어때?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지. 마치 뭐하고 똑같아. 시험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뭘 보고, 그치? 뭐라고 하는 거지? 샘플 강의를 보고 왔을 건데, 이걸 여러분이 어때요? 활용하기 전에, 시험 봐서 활용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게 뭐래요? 결과 지향성이다라는 거죠. 자, 매체 의존성. 이것도 생활해 보면 정보는 어때요? 어떤 형태를 갖지 못하고 어때요? 전달 매체를 통해서만 전달이 가능하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매체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어때요? 무한 재생산성이다. 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한 재생산성. 얘를 어때요?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지금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랑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거든. 여러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 그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볼게요. 2조 원을 들여서 자동차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자동차 한 대만 만들면 뭐야? 자동차 가격이 2조가 되는 거잖아, 2조가. 근데 어때요? 이제 몇백만 대, 몇천만 대를 만들면 어때요? 이제 자동차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자, 이거는 어때요? 정보나, 그치? 일반적인 재화나 정보재나 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아니, 생각해봐. 규모의 경제는 작동하잖아. 자, 생각해보면, 지금 윈도우 10 같은 거 하나 개발하는데 어때? 1조 들었다고 했잖아요. 1조 들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것도 뭐, 하나 딱 만들면 어때? 1조지만, 많이 만들면 어때? 비용이 떨어진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생산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특징을 갖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한 재생산성도 어때? 그럼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한 재생산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자, 당연히 어때? 재화나 정보재나 어때? 당연히 어때요? 그치? 비용은 떨어지게 돼 있어. 이건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자, 무한 재생산성은 뭐냐 하면, 하나 만들 때는 어때? 엄청난 돈이 들지만, 두 개째 만들 때. 자동차는 어때요? 두 개째 만들 때 어때? 그치? 거의 뭐, 돈이 안 들고 그냥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해하셨죠? 근데 무한 재생산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얘는 어때? 하나를 만들 때는 엄청난 돈이 들지만, 두 번째 만들 때는 그냥 복사해서 클릭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걸 뭐라고 한다? 무한 재생산성이라고 한다. 한번 읽어볼게. 무한 재생산성. 자, 대부분 복제를 통해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무한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상품을 만들 때 거의 돈이 들지 않는다.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를 뭐라고 하는 거야? 무한 재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산량이 증가할 때 어때? 비용이 떨어진다는 건 어때? 규모의 경제야. 그러니까 얘는 어때? 두 가지 다 어때요? 하는 거지, 그치? 두 가지 다의 생산에 적용될 수 있는데, 무한 재생산성은 어때요? 어디에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정보 재생산에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했지? 아, 이게 질문을 먼저 많이 하더라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났었냐면 이렇게 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자, 영업이익률은 어디가 높겠어요? 네이버 같은 데는 어때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 이해하셨죠? 왜 영업이익률이 높을까요? 돈이 안 들잖아. 돈이. 그치?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때요? 얘도 물론 처음 개발할 때는 어때요?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그 다음에는 거의 무료로 찍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뭐예요? 얘는 뭐와 관련이 있어? 무한 재생산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또 시험에 났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무한 가치성. 정보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할수록 그 총가치가 무한히 증가한다. 자, 그럼 얘는, 자, 이것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한 가치성하고 앞에서 어때요? 독점성이 있잖아. 그치? 독점성.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독점성에 보면 3번이야. 지금 19페이지 3번을 보면 정보 공개보다는 반공개, 반공개보다는 비공개 정보가 더 큰 가치를 갖는다며.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정보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할수록 총가치가 무한히 증가한다. 라고 돼 있지. 자, 그러니 이제 뭐냐. 이 독점성은, 그치? 이게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얘는 어때요? 개별 정보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개별 정보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자,
이 무한 가치성이라는 건 어때요? 이제 총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총 가치. 이해하셨죠?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독점이, 그치. 독점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걸 공개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공개했을 때는 어때? 그 사람들이 갖는, 그치? 한 사람이 갖는 어때요? 가치는 한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 같은 건 어때요? 독점성에서 독점 정보가 어때요? 더 높은 비용이 들고 가격도 더 높을 수 있지만 이 정보를 어때요? 이렇게 공유했을 때 어때요? 모든 사람이 갖는 가치를 다 더했을 때는 어때요? 이게 무한 가치성이라고 한다. 그렇지? 무한 가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한 가치성은 어때요? 정보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할수록 그 총가치에 동그라미 치면 돼. 그렇지? 총가치. 자, 총가치는 어때요? 무한이 당연히 증가하겠지.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무한 가치성이랑 헷갈릴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누적 가치성. 누적 가치성은 뭐예요? 얘는 위에 보면 생산, 축적,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거지. 그치? 얘는 정보가 누적되는 거야. 그치? 근데 무한 가치성은 어때? 하나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어때? 많이 공유하면 어때? 그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 그치? 사람들의 가치들을 모은 걸 무한 가치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쌓이면서 어때? 그 정보의 가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누적 가치성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게 어때? 자기 조직성 같은 거 이런 거는 봐둔다, 그치? 자, 정보는 결합 가공되어 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가 형성되는 융합 나오면 뭐야? 자기 조직성이다, 그치? 융합 나오면 자기 조직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단순한 집합이 어때요? 이게 단순한 집합을 조직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치? 근데 융합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질서를 갖게 되면 더 어때요? 가치가 높아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기 조직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무한 재생산성이다. 이해하셨죠? 무한 재생산성. 자, 그 정보제로서의 특징. 자, 사실은 여러분 잘 봐. 여기 보면 자원으로서의 정보라든지 상품으로서의 정보라든지 어때? 일반 재와 구별되는 정보라든지 정보제로서의 특징이라든지 다 어때요? 같은 말인데, 다 같은 말인데 시험에 어때요? 여러 번 나다 보니까 어때? 그냥 나오는 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다. 그치? 근데 정보재는 어때요? 공공재적 성격도 있지만 어때? 그치? 사유재적 성격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공재는 어때? 이제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자, 요거는 이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얘는. 그 이제 재화를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하면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배제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자, 경합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기 1번이 있을 테고, 2번이 있을 테고, 여기 3번이 있을 테고, 여기 4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어때? 이것도 이제 알아준다. 그치? 이번 시험에서도 보면 어때요? 뭐가 났었냐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났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아주 기본적 경제학이죠. 경제학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인 것들은 시험에 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얘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다라는 거는, 배제성은 뭐냐 하면 돈을 내야 된다 라는 뜻이야. 돈을 내야 된다. 경합성이라는 건 어때요? 옛날에 장금이는 맨날 뭐 했냐? 장금이 아세요, 여러분? 장금이? 대장금 있잖아요. 그치? 맨날 어때? 경합을 한다. 경합을 한다는 게 어때? 경쟁한다. 시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있는 게 뭐야? 이게 경합성이 있는 거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걸 경합성이 없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빵집에 가서 빵을 누가 집어갔잖아. 그치? 누가 집어가면 어때? 나는 못 가져가잖아요? 이건 어때? 경합적인 거야? 배제성? 경합성에 관한 거야? 배제성에 관한 거야? 경합성에 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빵집에 가서 어때요? 쉽게 생각해서 빵집 아저씨한테 어때요? 저 돈 안 내고 하나 가져갈게요. 그럼 어때요? 빵집 아저씨가 미친, 또 다 나가.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배제성에 관련돼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보통의 상품이라는 거는 뭐 제과점의 빵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얘는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겠지. 자,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어때? 2번은 배제성은 없는데 경합성은 있어. 이걸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자, 그래서 공유자원이라고 하는 건데, 공유자원. 이 공유자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공유수면에 사는 어때?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누가 잡아가면 나는 못 잡아가잖아. 그게 어때? 경합성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 그걸 잡을 때 돈을 내진 않잖아. 그치? 돈을 내진 않으니까 얘는 어때? 배제성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때? 공유자원이다. 자, 그럼 얘는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구갈의 문제에 직면한다. 구갈의 문제에 직면해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는 어때?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져가면 쟤는 못 가져가. 제가 가져가면 나는 못 가져가. 그치? 그런데 더군다나 공짜야. 그럼 어때? 필요 없어도 먼저 가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 구간의 문제에 직면하는 게 어때? 공유자원이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배제성이 있는데,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요금제라고 그래요. 요금제라고 하는데, 이 요금제는, 자, 이게 3번, 얘는 2번이고, 얘는 3번이야. 자, 1번은 어때? 사적 재화라고 해서 얘는 상품의 시장에서 팔리는 재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케이블 TV 같은 거 있잖아요. 케이블 TV. 잘 보세요, 여러분. 케이블 TV. 자, 돈 안 낼게요. 그럼 어때요? 바로 뛰어가지? 그치? 바로 뛰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어때요? 내가 올림픽 경기, 배구 경기 보려고 어때요? 옆집보다 먼저 뭐 리모컨을 누르고 팔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합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치? 경쟁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가 뭐 요금제가 이제 3번이야. 그래서 얘는 뭐 멜론 서비스라든지 뭐 케이블 TV, 그치? 케이블 TV다. 자, 이렇게 그냥 써. 그치? 케이블 TV다. 이렇게.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예요? 배제성도 없고 경합성도 없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공공재라고 하는 거야. 공공재. 자. 그러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어때? 배제성, 공짜라는 뜻이고, 그치? 내가 사용해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어때요? 정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사칙연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치? 빼기가 있네, 빼기가. 내가 여기서 사칙연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합성이 없죠? 이런 거는 어때? 무료잖아. 그치? 무료잖아? 그래서 어때? 모두 없다는 거야. 얘는 배제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특징으로 지는 어때?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물론 정보 중에 어때?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것도 있지.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어때?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어때? 규모의 경제도 뭐 나타날 수 있지. 이건 규모의 경제는 다 나타난다고 했잖아. 정보재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일반 재화에도 나타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일반 재화처럼 어때요? 이거는 나타날 수 있다. 파괴 불가능성으로 한 번 생성되면 영원히 존재한다. 그치? 영원히 존재한다. 물론, 쓸모가 없어질 수는 있겠지. 적시성 때문에. 근데 정보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잖아. 그치? 정보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 재생산 가능성으로 인해서 한 번 생산되면, 그치? 한 번 생산되면, 자, 두 번째 이후에 단위를 생산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이게 뭐예요? 4번이 뭐야? 무한 재생산성이네. 그치? 이게 무한 재생산성이다. 경험제로 어때? 실제 사용하기 전에는 어때? 그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치? 정보는. 우리가 상품은 어때요? 스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보면 어때? 이게 비싼 차인지 싼 차인지 금방 알 수 있어. 스펙만 보면. 휴대폰도 어때요? 딱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지만 정보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어때? 수정 보안이 매우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 재생산성이 어때? 여기서 시험에 나는구나 라는 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가 정보의 가치와 유형 여기는 어때?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